예,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배경 설정 이제 세부 분류하고 뭐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여러분들 뭐 사이버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점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제하는 거 여러분들 좀 올리셔가지고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예. 자, 지금은 이제 뭐 배경 제작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죠. 예. 컨티뉴도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지고 여기서 뭐 이야기 전개가 쭉 나오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이제 배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화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배경을 잡고요. 그 다음에 배경 스케치라고 그 다음에 배경 채색하고 합성하는 세 개 이제 이런 단계가 그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컨티뉴스 만드는 사람은 뭐 A라는 사람이 만들고요. 배경 레이아웃도 A나 B가 되고요. 배경 스케치는 C가 되죠. 여기도 C가 되고요. 그러니까 배경 스케치 하는 거나 채색하시는 분들은 같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이점들이 약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이에요. 패턴. 그리고 배경은 회사마다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는데 대개는 전문적으로 한더라도 단가에 따라서 일부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좀 더 다듬기도 하고요.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제 배경 제작 과정은 이런 공정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하게 뭐 다른 뭐 데서 바뀌거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컨티뉴티를 기반으로 해서 컨티뉴티를 자꾸 적었는데 컨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티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설정 레이아웃 들어가죠. 자, 여기서 레이아웃 들어가는 거야. 배경 레이아웃 들어가고 그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자, 기록 메모를 체크한다. 기록 메모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컨티에서 요쪽 부분에서 대사도 있을 테고요. 그 화면 연출에 대한 것들이 이쪽에 기록이 되겠죠. 화면 연출에 대한 것들이 쭉 기록이 되고, 요 맨 끝에 거는, 맨 끝에 거, 지금 여기죠. 요맨 끝에 부분은 요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요런 장면에서 시간을 얼마큼 주고 몇 초로 간격을 줄 거냐,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뒤쪽에서도 이제 배경을 크게 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막 가면 배경이 막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그 배경을 좀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죠. 길게 만들어서, 좀 잡는 건데요. 고를 때 얼마만큼 그 시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대충 그리고 어느 부분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산적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처럼 그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한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고려한다는 의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안에서 실제로 보시면 이 배경 안에서 어떤 현상이냐면 이 배경 안에서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죠? 예. 등장을 해서 뭐 두 사람이 간다면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배경 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이해가시죠? 예,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쪽 화면 지금 보시면 이쪽 화면의 그 콘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여기가 여기 이제 사람이 A고 여기 배경이라 하고 하면은 이제 A와 배경이 분류가 돼서 하나의 영상으로 뽑혀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지금 이제 요런 그 배경 레이아웃 잡을 때 지금 그러니까 A와 B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계산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되네요. 그건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네요. 레이아웃 설정한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경 설정과 인물의 움직임을 고려한다. 충분히 고려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첫 번째는 뭐냐면 러프하게 스케치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러프하게 스케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드로잉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둥글게. 예, 둥글게 그 약한 선들로 큰 축을 만들고 뭐 올챙이를 하나 쭉 그린다든가 올챙이처럼 찍 하나 라인을 그려놓고 거기에 둥글게 큰 위치를 잡듯이 지금 여기서 모든 그림은 러프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선으로 가서 아주 뭐 본인만 느낄 정도 약한 선으로 갔다 점점 좀 세지는 선으로 가든가 그 다음에 뭐 컬러를 다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러 방식이 있지만 지우개를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잖아요.
지우개 쓰는 건 여러분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예, 지우개는 자기의 뭔가가 이제 A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B를 했다든가 아니면 B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B를 지워버리는 거가 지우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할 때는 그 잘못된 잘못되어 있는 이 잔상의 표현들도 자기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려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그려진 거, 그 다음에 러프한 걸 진하게 하진 않겠죠. 약하게 한 그 흔적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그거는 완성이 되고 최종 단계에서 컴퓨터로 작업할 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서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그 원화전 같은 거라든가 배경 전시 같은 데 가보면 그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깔끔한 거는 그 전시를 위해서 다듬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할 때 레이어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좀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레이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레이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에 인식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배경에서의 가장 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툰이든 뭐든 웹툰이든 봤을 때 보여지는 건 뭐 보이자면 지금 이런 장면만 보여집니다. 이 장면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없는 거고 실제로 보여지는 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렇죠? 이 장면이고 이것이 실제로 A라는 이런 레이아웃에 의해서 이런 그 지금 화면에서의 이 레이어들 있죠. 레이어들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진 않으신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보여지는 거는 관계같아 보여지는 거는 사실은 요 화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 봐왔는데 그럼 어떻게 분류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의 공간을 계산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요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 실제로 풀이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있고 그 뒤에 여기 블록이 있는 거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건물이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있겠죠.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건물이 있고 그다음 옆으로 또 나무들이 이제 그 다음 나무들이 뭐 이쪽 각도 위쪽 각도로 보면 또 옆으로 날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평선상에서 볼 때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러면 자 보시면 이 도로 사이 안에 사람이 지나가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는 길이고 여기서는 뭐 차가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죠. 지나가겠죠. 그럼 내가 보는 시점은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이 공간이 이렇게 썰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단계로 썰려 있어요. 내가 보는 건 여기고 썰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레이어들이 분류가 지금 여기처럼 이게 분류를 시켜 놓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라는 거 A 그다음에 이 안에 공간이 여기와 여기 공간이 있고 여기 또 공간이 또 있어요. 그죠? 이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오버레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들어가지고 이런 것 같은 거 언더하고 들어가는 거 나와지는 거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간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공기원근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어떤 대상물을 보면서 그걸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 수수수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려져요. 그러니까 순간의 분석인 거죠. 그걸 안 적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저거 어떻게 됐을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툰을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3D 공부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3D란 기본적인 자체가 이 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도구인 거예요. 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3D를 배웠던 것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건 공간감이죠. 공간이 어떻게 나와주고 돌리잖아요. 돌려가면서 만들어지니까 공간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공간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하면은 2D를 그릴 때 공간을 계산을 하면서 2D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2D라고 해서 평면적인 거죠. 그죠? 보여지는 건 평면이지만 그 안에 공간을 느끼게끔 만들면서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배경을 그리는데도 이런 공간을 해야 돼. 배경을 내도 당연히 그런 공간이 존재해야지만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배경 하나에 모든 얘기를 담을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부분에서 배경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웹툰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그냥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에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니까요. 그거 명심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지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아주 대단하죠. 색깔이 좀 마음에 적었는데 어쨌든 잠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요 A라는 거와 B가 여기 A하고 B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여기 나무에 지금 빨간색 보시면 여기 그림자 형성되어 있죠. 그림자. 예.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없고. 자, 그러면 이 그림자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아직은 안 나와진 것 같은데 그림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여기들이 색들이 어떻게 달라지겠죠. 여기들이 색들이 달라집니다. 그죠? 빛에 의해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빛이 오면 이쪽이 좀 밝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그 다음에 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만약에 지금처럼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좋은 작품을 이렇게 찍어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잘 보세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만 이렇게 색깔이 이 부분만 색깔이 밝게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죠? 뭐 하다가 망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요거를 제가 C라는 영역에다 가정을 하죠. C. 그러면 이게 D예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림자는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거 그렸기 때문에 B라는 거에서 그렸기 때문에 이쪽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덮여져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배경의 그림을 가지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뭐 배경을 다들 뭐 배경 작가들 여러분도 잘 그리죠. 잘 그리는데 배경을 갖고 지적질을 할 수는 없으나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그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오타를 발견했을 때예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타도 확인하고 다 해서 만들어냅니다. 출판을 딱 했는데 오타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쾌재를 부르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발견한 듯한 느낌이죠.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안 맞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개념으로 잘못된 어떤 표현 방식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도 아마 행복 아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그림자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동화와 합성, 그렇죠? 동화와 합성.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뭔가 주사위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는 거죠. 앞에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뒤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예, 귀신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만약에 연출을 딱 했는데 뒤에 그림자가 있어.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예. 그 영상 기법에서 쓰는 거지만 어쨌든 이 대상물에 빛이 존재해서 모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빛에 의해서는 그림자가 반드시 표시가 되고요. 그림자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림자는 최소 2개 이상입니다. 하나의 그림자는 우리가 대충 보는 게 대충 볼 때는 하나를 보잖아요.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대상으로 봤을 때 그림자가 왜 하나가 아니냐고 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그거 아무나 놓으시고 보시면 그림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조금만 빛에 의해서도 많이 생성이 되는데 주로 센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기반으로 레이어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연습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건 배경이죠. A는 배경입니다. 그죠? 보시기 딱 알죠? B는 뭐예요? 동화예요. 그죠? 그래서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채색 들어갈 때 채색 쪽에서 이제 배경 채색 말고요. 그 캐릭터 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거 할 때 이제 그걸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도 이제 이거 바로 이제 배경 끝나면 그 작업이 들어가요. 거기서도 이런 이제 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배경이죠. 배경이
어떻게 이제 앞에 동화까지 연결을 해서 진행할 건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배경도 이거 굉장히 좀 아쉬운 배경이네요. 자, 보면 자, 여기 요거 보시면 요거는 좀 그러네요. 지적지를 굳이 한다면 이 십자선이 보시면 배경 안에 여기 축이요. 정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이 화면에서도 사실은 정중앙이죠. 예. 정중앙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회화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정중앙, 십자선이 정중앙이잖아요. 그러면 십자선이 요 십자선이 한 요 정도를 가든가 한 요 정도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A라 그러면 여기 B고 C라고 치면요. B하고 C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으로 잡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보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요 이미지에서 반은 대략 한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고요. 요 정도에서 이게 위로 올라간 거지. 이만큼 올라간 것과 밑으로 내려간 것 차이는 크고요. 이게 또 한 단계 비슷한 단계로 또 올라간 거 차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이제 중심점이죠. 중심점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도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서 배경을 깔아놓고 앞에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것이 어떤 전체의 앵글로 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그 스토리보드 할 때 카메라 앵글 값을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촬영할 때 약간 위에서 찍느냐 아니 밑에서 찍느냐 바로 보고 찍느냐 또 밑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적인 연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출에서 이게 연출이 잘못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굳이 지적질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을 놓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지 아는데 제가 꼭 전달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자세히 못 봤었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좀 이제 보게 되고 나이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또 전달을 한번 해야겠네요. 예. 어쨌든 정중앙에 놓는 건 아닙니다. 약간 정중앙에서 틀어져야 돼요. 아까 얘기하면 B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중앙에서 이 정중앙 여기잖아요. 예, 요 정도에서 양쪽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동선이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지금 이건 되게 불안정한 동선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뒤에 이제 요 친구가 걸어가면 뒤에 나쁜 사람이 쭉 따라온다든가 이럴 때 어떤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건데, 글쎄요, 이 영상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좀 유발할 수가 있죠.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잘 안 씁니다. 네, 안 써서도 안 되고요. 네, 되게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자, 이제 레이어의 활용입니다. 레이어의 활용은 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나열되는 것들 보시죠. 나열되는 것들, 그죠? 예. 다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나열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냐면요. 오늘 이렇게 지적질이 있죠. 작가들 작품인데. 예. 여기서 이게 지금 이분도 뭐냐면 레이어 24 카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뭐 24, 뭐 31 카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얘기냐면, 만약에 배경에서, 쇼파다. 쇼파가 A고, 쇼파에 여기 쪽 자그마한 쇼파가 B고요. 그럼 쇼파에 여기 이렇게 문양이 있죠. 문양이 다 다르잖아요. 쇼파 다시 01 다시 02 이런 식으로 계속 디테일하게 나열화돼야 되는 거죠. 계층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큰 이렇게 그룹화 여기 보시면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셋도 지금 이렇게 셋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쇼파면은 쇼파 뭐 이렇게 쓰고서 거기에 또 분류가 되는 것이 좋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할 때 이거 못 찾습니다. 예. 찾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이건가 저건가 눈을 껐다 켰다 계속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옆에다 하더라도 쓰셔야 되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게 포커스예요. 지금 여기 보면 레이어의 활용이 포커스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들도 계속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레이어에 큰 거 안에 조그만 것들이 다 분류가 되고 그것들이 자기가 알 수 있게 다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이어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림이 보여서 가능하지만 그림 나중에는 조그만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레이어 이렇게 지금 요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이제 교재 작업을 하면서 이미지를 크게 한 거지 크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되게 조그맣게 해놓고 자잖아요. 일부러 제가 좀 크게 하는 거죠. 패널 옵션을. 예.
파레토 옵션을 폭행한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배경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봅시다. 할 때 지금 이제 뭐 애초부터 얘기했던 거죠. 똑같은 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뭐 전체 숏별 배경을 드로잉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배경 디자인을 기반으로 완성된 드로잉을 뭐 채색한다, 뭐 이런 거고요. 합성 단계에서 다양한 설정을 한다, 배경 효과를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이제 원론적인 얘기니까 아마 좀 충분히 이해 가실 것 같고요. 앞에서 계속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이제 2D 애니메이션의 배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단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단계별 전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각 단계별 전문화가 명확하게 확립됐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왜 정립이 됐을까요? 예, 이유는 간단하죠. 공장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공장 시스템.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에는 그 독립작품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이것이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단계를 세부적으로 해서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전문 단계적인 파트의 기능들이 발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뭐 원화가 될 거야. 나는 뭐 캐릭터 설정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뭐 게임 쪽에서도 굉장히 다들 이렇게 분류가 되듯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지금 보다 보면 웹툰도 만화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공장화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들 다, 디테일하게, 나와지는 거죠. 자, 지금 2D 이미지 제작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필드 차트, 카메라 움직임, 지식. 예, 요것들은 필요해요. 요것들은 필요한데, 여기 애니메이션 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애니메이션 키트.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동작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고, 뭐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가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그 실제로 그 뭐죠? 글쎄 여러분들 투명한 비닐이라고 하면 뭐 잘 모르실 텐데, 투명한 그 파인더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거기다 사진을 이렇게 겹쳐 놓으면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그려진 요런 필름이 있고, 그 필름 뒤에는 실제로 뭐 요렇게 또 있고요. 또 그 뒤에는 뭐 소품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여기서 카메라로 여기서 찍는 거죠. 이쪽을 탁 찍었을 때 A, B, C 이런 식으로 쭉 보이면서 찍혀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그 이제 카메라 위치도 되게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뭐 생각나는 하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요. 거치대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말한 A, B, C가 있죠. A라는 필름을 놓고 그다음에 B라는 필름을 놓고 그다음에 C라는 필름을 맨 밑에 놓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초점을 여기다 맞추는 거죠. 여기다 맞추게 되면 요 뒤는 뭐냐면 50% 흐려지겠고 여기는 80% 흐려지겠죠. 그럼 요 뒤에 거 C는 제일 흐릿하고 A가 제일 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를 착각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A와 B 각도도 요거를 요 단위를 높여서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같이는 아니겠죠. 바로 위까지 가겠죠. 그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유대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찍는 위치는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다시 옆으로 바짝 붙기도 하고요. 이게 멀어지면 멀수록 여기는 초점 흐려지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옛날에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동일한 화면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진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D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자 이제 그 2D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클립스튜디오도 있고 뭐 포토샵도 있고 그런 것들이고요. 또 다른 애니메이션 전용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이 아직 플래시를 안 했는데 플래시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플래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좀 하면은 플래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되게 플래시가 나오게 된 어떤 그 모태가 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어쨌든 플래시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플래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스토리보드 일을 하면서 전에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TV 페인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툰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도 사실은 플래시랑 같이 뭐 거의 같은 방식의
그 안에 더 뭐 타임시트를 넣는다든가 다른 걸 더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은 벡터 방식이고요. T페인터는 벡터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포맷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원초를 배우는지 그게 뒤로 배우는지는 뭐 그렇게 차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표현적인 한계가 있다. 맨 밑에 그런 거 있죠. 뭐 그래프링에 표현적인 한계가 있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프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많이 그려야겠죠. 많이 그려라. 많이 시간 투자하고 많이 그려라.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그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많이 그려야 돼요. 자주 사용해야 되고 거의 뭐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죠. 뭐 2000년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타블렛을 그렇게 많이 안 써봐가지고 타블렛 하려고 스타크래프트를 막 타블렛으로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 잘 알고 있는데 뭐냐면 그래도 그거를 자꾸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항상 주머니 안에 야구공 하나씩 넣고 다니면서 계속 만지듯이 우리도 그렇다고 뭐 연필을 계속 만지작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왜 학교 때도 맨날 그리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혼나면서 뭔가를 맨날 끌적끌적 해서 이제는 진짜 그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마음대로 그리셔야 돼요. 그리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건데 의외로 안 그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앞에 지금 이렇게 샘플로 해봐라 이런 부분들 앞에 강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카페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